안녕하세요. 두뇌 보안계획 100 제3절 거짓이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쉽죠? 네. 너무너무 쉽죠?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쉬울 때 차근차근 공부해 주십시오. 쉬울 때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거 나오면 논리학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공부를 차근차근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논리학은 어려워. 난 포기할래. 라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논리학 강의만 여러분 제가 젊게 보이죠? 한 29살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논리학 강의만 대학에서 강의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학생을 다 만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리학은 너무 어려워. 선생님이 못 가르쳐. 맞습니다. 제가 못 가르치는 건 맞는데 못 가르치는 잘못은 8할 20%는 여러분이 쉬울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강의가 이제 거짓이다인데, 거짓이다. 지금 이 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용어를 배우겠습니다. 용어. 그 용어는 참값이라는 용어입니다. 참값. 우리 한자어로 진리치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치. 참을 한자로 진리라 그러죠. 우리 갑자기 설리님이 생각나는데 설리가 이제 진리잖아, 이름이. 설리가 그 걸그룹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학교에 선생님이 계신데 덕성여대죠. 덕성여대의 철학과 선생님인데 설리가 그 쌤 수업에 청강을 들어왔어. 철학 수업에.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성의 어떤 생활,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동경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학교 가서 그걸 청강하는 거지,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게 정답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잔디의 밭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제 사진을 있던데 그 사진을 이제 제가 아는 철학 선생님이 어디에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좀 슬펐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이제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참이다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참이다라는 그것의 삶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이 튼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참에 해당되는 한자가 진리, 값, 이 가치, 그래서 치 되죠. 출수 밸류인데, 그걸 우리 토박이 말로 참값이라 썼습니다. 참값 그러면 진리치 또는 진리값입니다. 아까 이제 문장, 평서문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질량, 무게 또는 키 같은 것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키는 얼마다, 이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다, 또는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매길 수 있죠. 경제적 가치를 매길 수도 있고 또는 윤리적 가치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치를 매길 수 있죠.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물리학은 어떤 물체의 물리적 가치를, 물성을 이렇게 매기는 학문이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금 논리학에서 이제 지금 다루는 대상이 이제 평서문 문장인데, 문장도 가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논리가 관심을 갖는 가치가 뭐냐? 바로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 이것은 이제 문학이 추구하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장을 알고 쓰면 돈이 돼. 그건 경제학에서 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문장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뭐냐?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겠죠. 그래서 문장은 참값을 갖는다. 참에 관련된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가치.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값은 크게 두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값. 보통 몸무게 그러면 이제 어떤 킬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수를 매길 수 있죠. 실수. 50kg, 40kg, 41, 41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참값은 딱 두 가지 값밖에 안 가져요. 참, 거짓.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보통 다른 가치들은 이렇게 또 연속되어 있잖아요. 연속. 온도도 연속되어 있고, 길이도 연속되어 있고. 근데 참이라는 가치는 참, 거짓 이렇게 두 개 갖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구현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컴퓨터입니다. 우리 생각은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기계가 디지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아날로그 원래. 우리 생각은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기계가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그러면 안에 이제 뭐 정보 비트 01, 01 이런 게 있잖아요. 01, 01이 뭐냐면 방금 말한 참값이 두 개밖에 안 갖는다는 거. 이 두 개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참에 해당되는 것을 뭐 1로 주자. 거짓에 해당되는 걸 0으로 주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값이 두 개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이 두 개에다가 어떤 숫자 두 개를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장이 두 개의 가치를 갖는다. 참이라는 가치와 거짓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두 가지 가치를 갖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장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평서문 참값을 갖고 참값은 두 가지가 있다. 참, 거짓. 그래서 어떤 문장의 참값이 참이다 라는 말은 그 문장이 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문장의 참값이 거짓이다 라는 말은 그 문장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금은 달다 의 참값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일단 거짓이죠. 그럴 경우에 소금은 달다는 거짓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은 짜다 라는 말은 우리 세계에서 참값이 뭐냐? 그 소금은 짜다는 것은 참값을 가지죠. 참이죠. 참. 소금이 달다는 참값은 참이다. 그러니까 이걸 소금은 짜다는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값은 두 가지 값을 갖는다. 참, 거짓. 혹시 질문 있습니까? 동근님 벌써 지루해 하는데 눈이 지금 깜박깜박거립니다. 그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컴퓨터가 0, 1 두 가지가 있으면 예. 0이 없다일까 1이 없다일까. 지 마음대로겠죠. 질문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문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참값을 부여를 0이나 1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엄청 심오한 질문인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투박한 견해, 또 제가 갖고 있는 견해인데, 뜻이 있는 명제, 뜻이 있는 문장, 뜻을 배울 텐데 뜻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차차 이제 뜻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뜻이 있는 문장은 항상 참값을 갖는다. 참 또는 거짓을 갖는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대신에 우리가 그 참값을 모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라의 머리카락 개수는 37만 2,325개다 라는 말은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해요. 헤아려 봐야 돼. 이 머리카락을 뜯어서 이렇게 클라라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려 봐야 되죠. 하지만 방금 그 말한 그 문장이 참 또는 거짓 중에 하나겠죠. 헤아려 보아서 그 개수만큼 해당되면 참이 되는 거고, 그 개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더 많으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참값을 우리가 모르지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아예 참인지 거짓인지 원리상 모르는 것,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것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뜻이 모호하다, 뜻이 어렴풋하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뜻이 명확하게 있으면 참값을 매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답변이 됐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참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철학사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철학의 계보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철학의 계보. 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한 사람이 볼차노라는 사람이야. 볼차노. 그 다음 볼차노, 그 다음에 프레게, 지난 시간에 프레게, 그 다음 타르스키, 그 다음 데이비슨, 이렇게 계보가 있는데요. 이 계보에서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은 뜻이 무엇이냐. 뜻은 참된 문장의 관계로부터 나온다. 참된 문장의 관계로부터 나온다. 참된 문장이 있고, 그 참된 문장으로부터 뜻이 솟아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한테 뜻이 깃들게 해야 되잖아요. 뜻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네 뜻대로 하라, 네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은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뜻을 갖고 있고 내 뜻을 펼치고 뜻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거죠. 뜻을 담아서 행동하고 뜻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뜻을 가지려면 참된 문장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시 시대 때는 참된 문장을 아는 게 좀 적었겠죠. 지금 과학이 발전했다, 지식이 발전했다는 말은 뭐냐면 참된 문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뜻에 가득 찰 수 있어.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 많이 우리가 참된 문장이 좀 적어진다. 어떤 사회가 병리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 어떤 공동체 속에는 참된 문장들이 적게 통용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뜻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려면, 뜻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우리가 참된 문장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아이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참된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분산된 알을 가르치는, 조각조각 된 걸 이렇게 지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걔가 뜻을 깃드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연계가 돼야 되죠. 서로 결합되어서 참된 문장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렇게 컵이 있다, 여기에 사과가 있다, 딸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기란 말을 이해하고 사과란 말을 이해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참된 문장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머니, 둔, 설탕, 물, 뭐 이렇게 얼음 말에 대한 어떤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된 문장들로부터 뜻이 명료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뜻이 명료하단 말은 다른 참된 문장과 관계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뜻이 명료하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뜻이 흐릿하면 다른 참된 문장과의 관계가 흐릿해가지고 이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개념들은 모호한, 아직 잘 모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란 개념은 수천 년 동안 해도 이 개념 자체가 명료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에 대해서 이 참값을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뭐 정의롭다는 또 그럴 수 있고요. 아무튼